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지난 6일 상관을 사살하고요. 그 귀순한 북한군 하전사 외에도 올해 귀순한 북한 병사가요.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는데 북한군의 귀순 소식을 당초 국방부가 왜 숨겼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 2일 귀순한 북한 병사는 강원도 고성 지역을 방어하는 육군 22사단 철책을 통과하고 우리 국군의 경계 초소마저도 유유히 지난 뒤에 우리 군부대 병영 생활관에 우리 군부대 군인들이 이렇게 쉬고 잠자는 이 병영 생활관이라고 합니다. 이걸 막사 이거에 직접 어떤 누구의 간섭 없이 직접 당도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만약 이 병사가 무장한 채 내려왔다면은 우리 그 병사들이요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최전방이요 이렇게 맥없이 뚫려 있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정부는 이번 일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 그리고 대응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대선 70일을 앞둔 지금 국민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여론조사만으로는 늘 아쉽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바라보는 대중 심리를 명쾌하게 짚어주실 분, 또 오래간만에 2주 만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오디션 무대에 비유해서 정치 심리극장이다 이렇게 표현한 또 흥미로운 책도 내셨는데 대선 후에 거듭된 국민들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주실 분입니다. 황상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오랜만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후보가 국민 대통합위원장이요. 네. 여기에 직접 후보가 맞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 나중에 혹시 대통령이 되시면 국무총리도 하시고 이 장관도 다 또 직접 형편이 안 되면 다 맡으실 그런 생각도 있으신가 보죠. 거의 이제는 대통령 안 되시려고 마지막 결단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이시네요. 대통령이 안 되려고 하는 마지막 결단이다. 이 대통령위원장 자리를 맡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박근혜 후보의 용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의 용인술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알고 있는 분들이 이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알아서 열심히 띄워주는 용인술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이분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할 때 이분은 믿는 거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넌 못 믿겠거든. 그러면서 네가 조금 안 될 거니까 내가 할게 라고 하면 이제 그분 앞에 누가 일하겠다고 나서겠어요. 그냥 웬만하시면 알아서 하시죠. 이렇게 되는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본인이 근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강욱 전 고문이 민주당 고문이 영입이 됐는데 그 자리로 원래 앉히려고 했는데 안대희 지금 정치쇄신위원장이요. 이거 비리 전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영입하는 것에 나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시죠? 그렇죠, 알죠. 그래서 억지로 지금 이런 상황이 혹시 안대희 위원장을 영입할 때 그분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죠. 대법관. 대법관을 하신 분이죠. 네.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제가 그분 밑에서 고위 공직을 했지만 저하고 가치가 안 맞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기는 몰라도 내가 존경하는 분입니다까지는 제가 존경은 하는데 저하고 가치는 다릅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분은 가치가 다르신 분하고는 같이 일을 못하겠다라는 거를 이미 공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경우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 소위 말하는 내가 주군을 모친다라고 하면 그 주군과의 가치와 그 주군이 지향하는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맞으면 최고로 좋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맞지 않으면 내 주군을 내가 버려야 되나요? 아니면 나의 가치를 바꾸고 주군의 가치에 맞춰야 되나요? 중요한 질문이신데 네. 주군을
버리면 뭐 버리는 거는 자기 가치, 자기 자기 기록하면 소신, 되는 거야. 버리면 이제 자기 소신을 지키는 거고 지키는 거죠. 주군을 위해서 내 가치를 버려야죠. 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대희 위원장은 주군을 위해서 내가 비리 전력이 있는 인간과 같이 못 지내겠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진짜 정치인이 되시면 주위에 웬통 다 비리 전력이 있는 인간들 덕실덕실할 텐데 그분들하고 어떻게 다 안 보고 살겠습니까? 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정치판에 들어가시지 마시지. 계속 올곧은 이 판사 노릇을 하시지. 왜 그러실까? 이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아, 그리고 그런 이제 참 이 소위 말해서 이 꼭 옛날처럼 왕과 신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보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나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지 가치하고 내가 하겠다는 거하고 안 맞다고 저는 못해요. 이렇게 딱 놓을 때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예리하게 짚어 주셨네요. 저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예리하다고 싫어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그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사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상황을 그대로 잘 보자는 겁니다. 그럼 박근혜 후보가 안대희 대법관의 이번에 기자회견 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서운해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서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박근혜 후보는 속으로 저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자기 잘난 것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실 분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그분이 이 신뢰와 원칙을 진짜 중시하시고 인간의 믿음을 중시하시는 분이라면 과감하게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그만하시죠. 다른 일 하시고요. 그리고 뭐 비리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비리 전력 한두 분 없는 분이 다 어디 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비리 전력이 있다며요.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한국에서 정치를 하시던 분들은 다 한두 개 비리 전력은 훈장처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다 그냥 일단은 인정은 하고 지금부터는 착하고 바르게 살겠다니 그거는 믿어줍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쨌든 모셔왔으면 그분을 일단 써봐야 되는 게 이분이 해야 되는데 그걸 갑자기 결정을 못 해가지고 새로운 인간도 안 되고 이전에 날 도와주겠다고 오신 분도 안 되고 그럼 둘 다 안 되니까 내가 나서겠다. 그거는 용인술이라는 것이 없는 대표적인 분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상당히 저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눈초리로 저를 보시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방송 끝나자마자 뭐 잡혀가겠습니까? 아직 그분 집권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근혜 후보가 용인술이 전혀 없는 판단을 하셨다. 아니 실제로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설마 그렇게 본인 직접 하시겠어요? 그래요? 유력하다고 나왔는데. 유력하다 나오는 아직 건- 유력이죠? 그렇죠. 아직은 설마- 확실은 아니다. 그럼요. 저는 예. 박근혜 후보의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을 믿기 때문에 이런 멍청한 결정을 하리라고는 결코 안 믿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언론들이 성급하게 소설 쓴 거죠. 네, 멍청한 결정. 아니 언론들 잘못된 멍청한 언론이라고. 멍청한 언론. 네, 언론들이 소설 그래도 쓴 이거, 거지. 이게 가만히 있네. 그래도 멍청한 언론이라고 하는데도. 예. 참, 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억압하시네요. 제가 억압한 거 아니고. 예, 저 빨간 베리. 예, 빨간 베리. 예. 옛날에 사람들이 다 그렇던데. 네. 자기는 안 그랬다고. 자기는 안 그랬다고. 자, 이거 정치 심리 극장. 근데 이 극장에 이게 지금 모든 분위기가 이 쾌도남바랑 좀 분위기가 맞습니다. 이게. 표현하면 분위기가 맞아요? 네. 어떤 분은 약간, 이거 좀, 경박하지 않냐, 그러는데, 네. 사실은 지금 정치판이 거의 옛날 심파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네. 저 디자인 하신 분이 상당히 심파 쪽으로 지금 표지 디자인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 저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연구한 거였거든요. 1년이 네. 뭡니까?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5년 동안 매 2년마다 박근혜 후보의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심리를 분석을 했고,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 대한 대중의 심리도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그걸 심리학자로서 분석한 내용을 저 책에 담았는데 사람들이 저거 다 뻥이야, 구라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때는
아니, 학자가 이렇게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또 그 내용을 어렵게 논문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대중을 위해서 아주 쉽게 풀이해 보려고 했는데 그걸 너무 가볍게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약간의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 쾌도남마 이 진행한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근데 왜 저한테 책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바쁘시군요. 네, 너무 바빠요. 요즘에 네. 진짜 인기 폭발이시라는 이야기가 그건 아니. 있습니다. 또 이제 뉴스 뉴스 메인 앵커도 해야 하시고. 되니까. 예. 이게 국민의 마음이요. 네.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아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선거 운동을 하고 하는 거는 마치 오디션에 이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저를 뽑아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사위원이네, 국민은. 그렇죠. 국민들은 심사위원이죠. 슈퍼스타 K라든지 이런 프로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오디션 하는 사람, 출연 네, 오디션에 출연한 지원자. 네. 지원자 똑같이 대통령직에 지원했던 분들 지금 나오는 게 후보거든요. 근데 노래나 연기 같은 오디션이면 이거는 비교적 판단을 조금 그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로서 나오신 분들은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은 그 나오신 분들의 능력, 국정 운영 능력, 의사소통 능력 또는 그분의 도덕성 이런 걸로 가지고 판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착각이다라는 것이 심리학자 이야기입니다. 도덕성 이런 걸로 평가 안 한다? 사실 우리 지금 나온 후보 중에서 도덕성 하면 내가 한도덕하거든 하는 분 딱 연상되는 분 있습니까? 세 분 다 박근혜 후보도 도덕성은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문재인 후보도 깨끗하고 안철수 후보는 그분도 깨끗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사소한 거는 뭐를 있지만. 빼들었다, 뭐를 숨겼다, 뭐를 했다, 이런 이야기는 심심해서 나오나요? 그래도 그렇게 막 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럼요. 법이라는 건요. 잘나고 그렇게 후보로 나오실 만큼 잘나거나 대통령 정도 되면요. 법은 알아서 검찰에서 잘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법 운운하시면 국민들은 마음이 아파요. 네. 예, 힘없고 돈 없는 국민들한테만 법적으로 너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웬만한 분들은 법은 다 피해가는 게 또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언론인이시라면 그 정도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혹시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하다. 대한민국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건 아니시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바라요. 그 말은 뭐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현실을 이야기해야지 이상적으로 그 높은 거를 막연히 이야기하고 있으면요. 거의 복통 터져 죽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거리로 나갔습니다. 네. 거리로 나가서 국민들이 내가 질문을 어떻게 드렸냐? 네. 대선 주자들한테 궁금한 게 무엇이냐?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과연 대선 후보들에게 무엇을 궁금해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두 사람이 정말 단일화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게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단일화 될 경우에 안철수 씨가 나올지 문재인 씨가 나올지 그건 궁금해요. 대선 때나 이런 선거 때만 나와서 이제 불우하신 분이나 시장 찾아가시잖아요.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시고. 과연 되고 나서도 어느 분이 되든 간에 되고 나서도 그거를 똑같이 행동하실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해요.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데요. 우리가 궁금해하고 좀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만큼 정치에 얼마만큼 알고 있을지 또 그것도 많이 궁금해요. 예, 제가 지금 현재 대학생이라 후보님들께 취업이나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소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궁금하죠. 박근혜 후보님 혹시 대통령이 되든 안 되시든 혹시 결혼할 의향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예. 마지막 질문이 재밌는데요. 박근혜 그러세요? 후보, 저도 사실 좀 궁금하죠.
혹시 결혼하실 의향, 결혼하시고 싶으신지 아닌지? 아니, 모르셨어요? 그분 결혼하셨어요. 네? 그분 결혼하셨어요. 그분이 벌써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거, 아니죠. 결혼 안 하셨죠. 아니에요. 그분은 국민과 결혼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국민과 결혼했다고. 그럼요. 그러면, 뭐, 박정진하고 결혼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국민과 결혼했다고 그래야죠. 그건 네. 좀,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진짜 네. 남자랑 남성이랑 결혼. 아니, 결혼은 꼭 남자랑 결혼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편견이에요. 미국에서는 여자랑도 하고, 남자가 남자랑도 하고, 그런 일도 다 결혼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지금 무슨 그런 단순한 그래도 사고를 국민하고 하세요? 한 거는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요. 아니, 나는 국가랑 결혼했습니다. 나는 정치랑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 그게 뭐 추상적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아니, 잘못한 것보다는 네. 사실 지금 저는 박 앵커였다면 이렇게 이 거리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쫙 들으면서 뭔가 공통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공통점이요? 네, 이 질문들에서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분들요, 궁금하다고,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질문들 다 모아놓으면 자기 살아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살아가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네, 그 말은 뭐냐 하면, 대선 후보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세요 하면, 지금 사람들은 이 대선 후보가 앞으로 뭘 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에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동물원에 이 원숭이 구경하듯이 구경하는 심리 상태로 궁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원숭이가 바나나를 던지면 먹을까 안 먹을까? 그렇죠. 이런 식의 대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일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단일화 하는 거하고 제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그분이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60 넘은 분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무슨 관계가 크게 있어요? 등록금 같은 건 좀 관계 있죠. 등록금요? 뭐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조금이라도 효과가 나려면 본인 졸업하고 난 다음이에요. 아니, 그런가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많은 국민들이 대선 후보들을 마치 오디션 무대에 놓은 출연자처럼 보는데요. 실제로 오디션 무대에 나온 출연자는 그 사람의 가창 실력이라든지 또는 연기력으로 나름대로 시청자들이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선이라는 오디션 무대에 놓은 출연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도덕성이니 국정 운영 능력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이 심판을 하는 사람 또는 심사위원으로서 내가 어떤 욕망을 충족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이 나라에서 살면서 어떤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가, 이 기준으로서 각각의 후보들을 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의 심리에서 드러나듯이 아직까지 자기가 그 후보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 지가 원하는 욕구가 뭔지를 모르니까 괜히 쓸데없이 뭐 농촌 문제는 좀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아니, 도시에 살고 있는 분한테 농촌 문제, 그거 지 문제 아니에요. 지 문제 아니거든요. 자기 아버지 문제는 될 수 있죠. 또. 근데 아버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대충 답은. 네. 실제로 거의 모든 그냥 언론에서 떠들어대니까, 그리고 대선 후보는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더라 싶은 이야기를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심리 상태가 이런 상태라면 지금 사실은 우리는 뭐 나름대로 좋은 훌륭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심리 상태에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맨 마지막에 국민들이 자기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연히 남의 이야기 그냥 따라하는 상태라면 진짜 누구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도 힘들고, 뽑자마자 저 인간은 우리가 원했던 대통령이 아니야 라고 반응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그렇다면 정책 선거가 돼야지 그 정책에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는 이익이나 욕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선거 자체가 정책 선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교수님이 찌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과도하게 이 구태의연한 사고로 지금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아, 구태의연한 사고로 그렇죠. 정리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잃는다, 감성에 호소하지 말고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미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욕망을 충족해 주는 것이 못 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국민들도 이미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국민들은 이걸 원할 거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야지 명쾌하게 정리를 하는 거지 구태연하게 또 감성 대비돼서 정책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가슴이 아파요. 네, 저하고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제가 약간 모자라잖아요. 좀. 아, 이해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너무 자기 비하를 하시면 네. 저는 뭐가 됩니까? 네. 아니 그럼 황 교수는 그렇게 박정진 이 앵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 앵커의 수준을 높이지 못했단 말인가? 이런 논리를 또 제가 듣게 되잖아요. 네,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아,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교수가 훌륭하게 잘 가르쳐줘야 돼요. 네. 근데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는 학생의 경우에는 저도 참 가슴이 더 아프죠. 네, 죄송합니다. 진도를 좀 가도록. 네. 자, 그럼 국민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욕망, 이것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요, 상당히 재미있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크게 이야기하면 변화, 어떤 개혁이라고 하는 변화에 대한 욕망이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게 힘들고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기지는 않을까, 잃어보지는 않을까 라는 그 두려움에서, 불안해서 지금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싶은 이 욕망도 있어요. 저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거 맞습니까? 예, 아. 맞습니다. 문제 중심적 변화. 예. 변화라도 그냥 같은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는 각각 국민의 마음속에는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이 찾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변화. 그 다음에 막연한 변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내 생활이 매일같이 나아지고 월급 봉투가 올라가는 그런 변화. 실리적 변화. 네. 어떤 변화를 원하세요? 실리적 변화. 실리적 변화를 원하세요? 저는 문제가 해결되는 변화를 원해요. 네. 지금 내가 돈이 조금 더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살이나 뭐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다 그랬다면 돈 조금 더 생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더 많아지면 그게 무슨 재미냐 이상하니까 저는 문제가 해결되는 변화를 더 원하거든요. 아, 저도 바꾸겠습니다. 아, 문제 그렇죠. 중점적 변화로 예. 바꾸. 그런데 아, 이렇게 재미있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저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변화를 막연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후보도 있어요. 누굽니까? 그 이야기를 누굴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그렇게 보십니까? 어떤 이번에 분은 7개 뭐 비전 나온 게 좀 추상적이다, 뭐 구체적이지 그분은 못하다, 이런 앞으로도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도 계속 추상적이고 구체적이기가 쉽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분은 맞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 이번엔 잘 찍었어요. 잘 찍었습니까? 예. 예. 근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이 또 상당히 미워하시겠네요. 네. 아니, 딱 그냥 떠올랐습니까? 떠올랐습니까? 그럼 저는 그 안철수 마음이 후보 예전의 마음이에요. 존경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안철수 지금 나온 세 후보 중에서 어떤 후보가 문제를 해결하는 변화를 보일 것인가? 어떤 후보가 변화라고 이야기했지만 막연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떤 후보가 내 호주머니 좀 더 불려줄 수 있는 변화를 이야기하는가? 이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중요한 문제네.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또는 그 사람한테 국민들의 마음이 쏠리는 지도자, 이상적인 지도자 상이 다르게 있습니다. 아, 그거 혹시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네,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예. 제가 이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이 대통령 또는 지도자 누구인가를 딱 봤더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개혁 실천인가? 개혁 실천가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믿습니다. 네,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지금 나온 후보 중에 누가 개혁 실천가가 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분 대통령 됩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후보는 슈퍼스타다. 그 네. 슈퍼스타는 내 꿈이 멋지게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인물이에요.
네. 그 슈퍼스타는 누굴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하면 박근혜 네, 후보를 박근혜 후보가 생각할 수 원래 있죠. 꿈이, 예. 그런데 그건 아니죠. 그거하고 또 다른 꿈입니다.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좋은 배경도 있고 돈도 많이 벌었고 또 이 한 점 결점도 없는 그런 분, 그분이 또 대중의 슈퍼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예. 누굽니까? 뭐 그런 경우에 누군지 또 잘 아시는 분 네, 같은데 네. 아까 잘 존경하신다는 아시죠. 예, 그분이요. 존경하신 그 다음에 안철수 이제 또 슈퍼스타. 그렇죠. 네, 실리주의자.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인물이에요. 그거는 사실 모든 대통령 후보 그 캠프에 구름같이 몰리는 그분들한테는 다 그 후보들이 다 이 실리주의자의 지도자다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네. 자, 보수 관리자. 보수 관리자는 이 어떤 우리 사회 혼란이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이 사회를 잘 안정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 구세주도 있네요. 구세주. 어떻게든 잘 먹고 잘 구세주는 살게 해줄 누군가. 우리의 사회의 모든 문제를 저분이 해결해 줄 거야라고 그냥 신앙심 같은 그런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한테는 뭐 박근혜 후보일 수도 있고 안철수 후보일 수도 있고 문재인 후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기서 가장 이상적인 대통령은 개혁 실천가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개혁 실천가의 이미지를 국민들 마음속에 가지게 되면 네. 그분은 실제로 대통령이 되시는 되는 것이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6가지의 각기 다른 이상적인 지도자의 이미지에 딱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 이미지 중에서 각각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딱딱 연상이 될 겁니다. 네. 그랬을 때 그거를 분석해 보면 지금 왜 각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변동이 되고 또 그게 요동이 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단일화되는 과정에서 누구로서 단일화되는가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가 있는 거죠. 아, 벌써 누구로 예측이 다 끝났네요, 그러면. 그럼요. 그럼 누구로 단일화됩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개혁 실천가의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는 사람으로 단일화되는데 두 분 중에. 그렇죠. 그럼 지금- 제가 아까 실수했네요. 막연한 변화를 이거는 실수한 거네요. 아니죠. 실제로 막연한 변화와 연결되는 분이 슈퍼스타의 이미지예요. 네. 그리고 슈퍼스타, 구세주, 개혁실천가 이 세 가지가 보통 야당 후보들이 가장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예요. 개혁 실천가 슈퍼스타 구세주. 구세주. 네. 그러면 실제로 그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어떤 이미지로 갈 건지 어느 정도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슈퍼스타 구세주는 뭔가 좀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그리고 개혁 실천가는 조금 그렇죠. 또 따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슈퍼스타하고 구세주 아니, 그 그러니까 비율이 단일화는 문재인 후보로 된다는 얘기로 지금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또 무슨 소리야? 문재인 후보가 슈퍼스타고 우리의 구세주야라고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뭐 답은 알고 계신다면서요. 그럼요. 네. 그걸 제 여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 책이 안 팔릴 것 네, 같아가지고. 끝나고 그럼 이야기해드리죠. 끝나고 얘기해 정치 심리 극장 저 책에 보면 있는데. 네. 자, 또 제가 질문을 막 두서없이 해서 막 하다 보니까 네. 또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 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나 하셔도 되는데요. 네. 아까 뭐 결혼 이야기 계속 하실래요? 결혼. 예. 네. 근데 뭐 국민하고 결혼한다고 하는데 너무 그 대답이 좀 저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예, 저는 그런데 여기서 참 순수하게 신기하잖아요. 대학생들은 하나의 남성을 지칭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60 되신 분이 무슨 영화를 보시겠다고 뭐 결혼을 지금 하시려고 하긴 그러세요? 막 그러네. 그런 질문을 하는 그 60은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결혼은 하시겠죠. 그분은 그런데 마음속으로 이미 이 국민들한테 마음을 다 줬는데 어떤 한 사람의 남성에게 마음을 주는 그 순간 그 수많은 남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신데 이분도 슈퍼스타입니까? 이분도 슈퍼스타는 아니죠. 슈퍼스타죠. 그리고 이분도 구세주예요. 왜 아까 꼭 야당 지도자만 생각했어요? 여당 이걸 지지하시는 분들은 박근혜 후보가 슈퍼스타일 뿐만 아니라 또 구세주라고 믿고 있어요. 오늘 하여튼 이 프로는 그 박근혜 후보가 꼭 봐야 되겠네요. 국민 대통합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기 네, 때문에. 저는 심리학자로서 그리고 대중의 심리, 국민의 심리를 탐색하고 또 국민이 바라보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제가 몇 년 동안 쭉 연구를 해봤을 때 박근혜 후보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네. 대중에게 나서가지고 저를 위해서 표를 주세요. 네. 저를 지지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하지 마라. 나를 지지. 그러나 대선 후보에 선거 딱 들어가면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박근혜 후보는 저를 지지하지 마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 나를 지지하지 마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아버님이 만든 이 나라, 그리고 이 번영한 이 나라를 지키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를 다시 과거의 암흑으로 돌리고 싶습니까? 지난 5년 암흑기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앞으로 5년은 이제 밝은 미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박근혜 후보는 해야지. 저를 뽑아주세요. 제가 대통령 되면 제가 잘할 거예요. 무슨 근데 지금 대선 후보 캠프에서 모시려고 안 합니까? 다른 지금 뭐 폴리페서라고 합니까? 다른 교수들 막 500명씩 다 가셨는데 계속 외면당하는 거 같아요. 외면 당하고 있어요. 저는 누구한테나 가서 이 이야기를 그분 마음 아픈 이야기만 콕콕 찔러서 해준다는 평을 듣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저가 나타나면 그분들이 다 찌질한 인간으로 바뀔까봐 절대로 저가 존재한다는 걸 알리지도 않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좋은 말을 했나요, 제가? 네. 오늘은 아주 좋은데요. 2주를 쉬셨더니 아주 컨디션 좋습니다. 아, 그럼 제가 자주 안 나오는 게 아무래도 좋은 그런 건 아니고, 예. 네. 아이고, 그렇게 말을 그렇게 받으세요, 항상. 그러지 마세요. 아, 그래, 제가 자주 나오는 게 좋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사면 초과라고 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불안한 지지율을 보이는 이 틈을 타 당이 지금 여기저기 군데군데마다 시끄럽습니다. 제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 제가 안 나가면. 이런 민망한 소리들이 들려오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또 박근혜 후보 빼고 다 물러가라. 이런 요구가 드높습니다. 그래도 후보 바꾸자는 얘기는 안 나오니 다행입니다. 이틀 전 캐도남마에 출연했던 홍준표 전 대표가요. 조금만 당이 어려워졌다 하면은 막 지도부 물러나라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새심파를 겨냥해서 연탄가스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틈만 나면 올라오는 연탄가스. 듣는 새심파 무척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셨습니다. 전면 쇄신을 주장하고 계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58초 후에 뵙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